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요즘 문득 저 의미 가치 있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의미 가치 있는 삶을 너무 원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갈지 몰랐는데 저 목적주의는 너무 심플한 도식이었고 자본주의는 저기다 불을 붙였죠. 간단해. 큰 의미를 하나 정해. 크기 때문에 그건 하루아침에 못 만들거든. 저 미래에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쪼개서 매일매일 살아. 달성하면 돼. 얼마나 심플하니. 자본주의란 게 왔었죠. 내가 말해줄게. 경제적 자유야. 왜? 목적 되게 쉽지 않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철학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 인간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도 절대로 죽을 때 난 의미 있었다라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강연을 할까 준비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거의 3시간 반을 했었는데 오늘은 1시간 강연이고 1시간 Q&A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포인트 되는 한두 부분만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결심을 했어요. 그냥 3시간 반을 다 넣어서 좀 한번 해보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기 써있는 저건데 저기 복잡한 단어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제목을 보셔서 오셨을 건데 저걸 원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사실 저거는 모든 인간이 다 원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을 때 나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아니면 매일매일 잠들 때 오늘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였어. 반대면 싫은 거죠. 의미 가치 없었어. 되게 공허하게 살았던 것 같아. 또 오늘 잠들 때 되게 공허한 하루였어. 이렇게 잠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문득 저 의미 가치 있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그런 걸 미리 감지해서 오셨을 건데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저게 더 심화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미 가치 있는 삶과 제가 지금 멀어진다고 표현했죠. 의미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준점이 있고 그거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거잖아요. 이 기준점이 뭘까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기준점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 이걸 제가 지금부터 의식화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라이프 코드가 잘 하는 일이에요. 무의식에 있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데 딱 보시고 나면 나 저거였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의 모든 인간은 이 목적주의라는 거를 무의식에 갖고 있습니다. 저걸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 삶을 평가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겁니다.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 야, 나 삶이 되게 공허한 것 같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을 찾아봐.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그래. 그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어떡합니까? 꽤나 큰 의미 가치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룰 수는 없죠. 쪼개서 하루로 연결해요. 자기 전에. 그 목적에 가까이 하고 있어. 그러면 의미 가치 있는 삶. 근데 그거랑 좀 먼 하루를 보냈어. 의미 가치 없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잡하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 인생에 저걸 얻으면 되게 내 인생은 의미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그놈의 돈이죠. 부자, 성공, 성취, 주변의 부러움 또는 유식한 말로 뭐 경제적 자유.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그럼 뭐겠어요? 저는 어떤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원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소박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목적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가족과의 행복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행복, 경제적 자유,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저거를 이뤄야 되는데 저것들은 큰 가치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룰 수 없죠. 저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잘 쪼개서 그 계획을 하루에 나눠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그걸 위해서 살고 자기 전에 그걸로 내 하루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 삶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난 아직 꿈이 없어요 하는 젊은이들 많을 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뭔가 저 목적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텐데 저는 목적이 없어요. 그럼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강연도 봅니다. 또는 목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경제적 자유예요. 그럼 뭡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이 특히 요새 박탈감을 느끼는 게 그걸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구보다 원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멀어진 세대죠. 왜냐면 갑자기 저성장의 늪이 찾아오고 고물가의 늪이 찾아오기 때문에 방법과 계획을 아무리 공부해도 어렵고 멀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 들려오죠. 내 강연에 와라. 저성장에도 답은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블로그에다 글쓰기, 무자본 그죠? 사업이 유행하다가 이제 그것도 쏙 들어갔어요. 어쨌든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코인밖에 없다. 시드머니를 모아서 코인에 투자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드머니 일단 1억을 모아서 코인에 몰빵하면 100억 부자가 되는데 확실하다. 그러니까 1억을 먼저 모아라.
그러면 1억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아니면 되도록 월급이 높은 직장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다가 자기 전에 1억 시드머니와 가까워졌어 하면 의미 있는 하루, 1억 시드머니랑 멀어졌어 의미 없는 하루. 코인 공부도 중간중간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코인 공부 안 하고 자면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코인 공부하고 자면 좋은 거고. 다시 목적인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적, 성취,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돈으로 통일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계속 저기서 돌고 도는 겁니다. 목적 하루, 목적 하루, 목적 계획 하루. 뭐라도 부실하면 나는 의미 가치 있는 삶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드리고 싶은 강연은 뭐냐면, 목적을 찾는 방법, 방법을 찾는 방법, 아니면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저 전제 자체를 통째로 뒤집으려고 해요. 저게 모든 인간, 모든 현대인에 있는 무의식인데요. 저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건 인간과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아주 그냥 그럴듯한 허상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다 까드릴 건데요. 목적은 허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달성했을 때 죽기 전에 나 의미 있었다, 가치 있었다 라고 완벽하게 만족하는 목적 따윈 세상에 없어요. 경제적 자유요? 막상 달성하면 만족 못해요. 가족과의 행복이요? 달성해도 만족 못해요. 학문적 업적이요? 만족 못해요. 연인과의 사랑이요? 만족 못해요. 사랑, 행복, 평화 많이 들어봤었죠? 하나도 만족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한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고 저거만 연구한 거예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죽기 전에 달성하면 만족할 만한 의미 가치라는 게 뭔가, 그걸 수천 년 동안 연구했어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철학자들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떤 철학자도 저런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의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놀랍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A라는 철학자는 사랑이라고 주장했을 거고 B라는 철학자는 평화라고 주장했을 거고, 아니에요. 그건 아주 고대 때고요. 그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강펀치를 나는 게 뭐냐면 진화학의 출현이에요. 찰스 다윈이 진화학, 지금까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사상적으로 혁명적인 책 탑3 하나 항상 들어요. 과학이 아니고요, 사상적으로. 철학자들도 저 진화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목적이 사랑이든 평화든 뭐든 있잖아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애초에 인간이 태어난 목적의 DNA에 있으면, 이 자연이라는 세계 구성원에서 애초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면 저절로 만족이 딱 되겠죠. 아예 DNA에 새겨져 있는 본성은 무언가, 진화학의 강펀치를 알린 거죠. 진화학에 의하면 우리는 왜 태어난지 아세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들과 진화학자들의 결론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얘기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곧 나는 존재한다. 제가 지금 말한 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존재한다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추구해도 영원히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럼 철학자들한테 여러분이 반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삶이 의미, 가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철학자 대답은 이거예요. 살아있으면 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런 데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먹고 싸고 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철학자도 그래요. 또 그건 아니야.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자유, 사랑, 평화, 행복 그건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게 의미야. 그럼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야. 철학자들이 그 뒤에 말을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못할 때 고대 철학 이후에 폐기된 목적주의가 계속 안 없어진 거죠. 왜냐면 되게 수학처럼 명확하잖아요. 간단해. 인생 의미 있게 사는 법 알려줄게. 큰 의미를 하나 정해. 크기 때문에 그건 하루아침에 못 만들거든. 저 미래에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쪼개서 매일매일 살아. 달성하면 돼. 얼마나 심플하니. 근데도 애매했던 게 있어요. 완벽한 만족을 주는 목적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 목적주의자들도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 자본주의란 게 왔었죠. 내가 말해줄게. 경제적 자유야. 말 기가 막히죠. 돈에다가 자유를 붙이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자본주의의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돈이란 건 별로 철학적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붙여요? 바로 경제적 자유야. 일종의 어떤 성취야. 일종의 어떤 존경이야. 이러면서 왜? 목적 되게 쉽잖아.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온통 그걸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잠실 시그니엘 101층에서 내려다보는 저 뿌듯한 얼굴을 봐. 저게 의미야. 뭐가 어렵니? 저게 인생의 목적이야. 저는요, 막 그런 거보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요. 돈이 존경이야. 존경을 네가 얼마나 받는지 그래. 그것도 내가 숫자로 보여줄게. 너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니? 저 1000명인데요. 넌 몇 명이니? 10,000명인데요. 얘가 너보다 10배 가치 있는 사람일 거야. 모든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명확하다고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다고 그게 인생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명확성에 매료됐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의미, 가치 있는 삶을 너무 원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갈지 몰랐는데 저 목적주의는 너무 심플한 도식이었고 자본주의는 저기다 불을 붙였죠. 목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팔로워 수, 그죠? 구독자 수, 경제적 자유, 71억 천, 잠실 시그니엘, 벤츠도 안 돼 이제, 포르쉐 이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딱딱 찔러주니까 여러분은 그래, 내 삶은 저렇게 심플하게 살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철학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 인간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도 절대로 죽을 때 나는 의미 있었다라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잘 들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마음 깊이에서 이런 철학적 질문들 때문에 도저히 못 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아니지 않나? 돈도 중요하지 않나?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뭔가 성취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소확하기 최고래. 오히려 그런 철학적 질문들이 많은 사람이 못 정한 거예요. 빨리 정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직 철학적 질문이 안 나왔거나 이 심플함에 매료돼서 빨리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싶어서 아무거나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뒤도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경제적 자유예요. 웃기지 마. 나는 그냥 사랑이야. 난 이거야.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굉장히 자기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 있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 친구 잘못은 없어요. 왜? 이 목적주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너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정해버리고 믿어버린 거고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내가 마음속에 품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적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이 목적주의를 타파하려면 그런 반내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과학 있잖아요. 과학의 되게 중요한 기본 법칙이 뭔지 아세요? 발래 가능성,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되게 좀 엄청나게 무섭고 위험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제 생각을 한번 펼쳐볼 테니 참고만 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목적주의가 완전히 틀린 가치관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항상 모든 연사들이 이렇죠. 마지막에 오늘 제 주장 잘 들었는데 좋은 영감 받으셨길 바라고 생각 많이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저는 오늘 완전히 틀렸다라는 증명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진짜 완벽한 목적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걸로 가보죠. 이게 뭐였냐면 아까 방법과 계획이었죠. 목적이 있다고 해봐요. 이 방법과 계획도 허상입니다. 확실하게 저 목적이 달성되는 방법과 계획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70억 부자, 100억 부자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흑수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70억, 100억까지 이루기 위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은 복잡하고 계속 변해요. 그냥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성공 공식이 있었어요. 고성장 시대에. 1억 시드만을 모은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2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2억짜리 이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럼 그 아파트가 2배가 올라서 4억이 돼요. 그럼 4억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4억과 또 4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8억이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요. 8억 가지고 또 16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6억 대출을 받아 32억이 돼요. 32억을 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요. 그 다음 그게 64억 되고 그 다음은 70억이 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보이는 성공 공식이죠. 근데 여기에 숨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 변수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도 암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은 돈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 나 안 돼. 내 시드머니야. 안 쓸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다치면 여러분이 열심히 배달 알바로 돈 벌고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 여러분이 가해자야. 5천만 원 합의금 내야 되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1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때 은행 대출이 딱 1억이 나오는 환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은행 대출이 완전 쪼여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정책에 따라 다른 거고요. 세계 금리 항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금리 항방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딱 여러분 나이에 하필이면 은행 대출이 딱 맞아떨어진 게 된다고요. 자, 2억을 받았다 쳐요. 정확하게 변두리 아파트 사는데 제가 아까 지나간 말로 했었죠. 그게 4억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2배가 될 만한 아파트를 누릴 수 있다고요. 강연 듣고 다니고 유튜브 듣고 다니면 찍어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맞췄을까요? 은행 대출과 내가 찍은 아파트와 세계 경제 상황과 나의 건강 상황과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건 굵직한 10개 변수인데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렇게 말할게요. 71억 부자가 될 때까지 있죠. 최소 1000개에서 10,000개의 사회 변수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 큰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운칠기삼 들어봤어요? 내가 성공하고 보니까 운이 7이고 내가 3이다. 그 운이 럭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저거예요. 되게 이성적인 얘기예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30이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100억짜리 기업을 만든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1000억짜리 기업을 만든 CEO를 만나봤거든요. 운 9기 1이라고 해요.
1조짜리 기억을 만든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운 9999999 기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클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게 커요. 전 꿈이 안 크다니까요. 소박하게 5억에서 10억짜리 서울에 그냥 아무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5억, 10억은 변수가 100가지로 줄어들 뿐이지 그래도 100가지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든 간에 절대로 쉽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너무 정신승리 하냐 아닙니까? 전 정신승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 다 하세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력 다 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여러분이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10% 이하예요. 꿈이 커지잖아요. 5%, 4%, 3% 거고요. 꿈이 적당해요. 그래봤자 20, 30%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라고요. 인간은 계속 변하고 사회는 변해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자꾸 위대한 목적을 세워 열심히 공부해서 방법과 계획을 세우잖아? 그럼 무조건 네가 통제할 수 있고 될 수 있어. 나머지는 노력뿐이야. 네 노력으로 다 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맨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그놈의 아메리칸 드림스. 수많은 동기부여 콘텐츠들이 그렇죠. 네가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건 10%, 5%, 2%, 1%예요. 꿈이 작아요? 30% 정도예요. 그걸 알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목적주의는 근데 뭡니까? 목적을 정했죠. 너무 소중하죠. 완벽한 방법과 계획이 존재할 것 같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믿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 삶이 심플하니까. 그래야 다음 이어지는 내 하루가 심플하잖아요. 지금 끝나고 가서 알바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한 5만 원 벌었다고 쳐봐요. 자기 전에 웃으려면 어때야 돼요? 이 5만 원이 내 1억 시드머니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 1억 시드머니는 당연히 나의 71억 부자에 연결이 돼야지 내 오늘 5만 원이 가치가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대안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5만 원 모아봤자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요. 5만 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루에 500만 원씩 벌어도 안 될 거라고요. 고장이 없어요. 이걸 직시하라고요. 근데 이 목적주의는 뭡니까? 인간과 사회의 모든 것들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또 여러분이 믿게 된 하나가 있어요. 고성장 시대. 여러분 지금 저성장 시대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고성장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리드릴게요. 그때는 방법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믿는 게 그 고성장이 착시예요. 방금 내가 말한 거 있죠. 시드머니를 모은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게 되게 확실해 보였죠? 아니요. 그냥 그때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고성장 시대인데도 여전히 부자 안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지금은 저성장이니까 여러분 핑계라도 있죠. 근데 고성장이었는데 왜 엄마는 돈 못 벌었어? 그러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죠.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때도 몇십 %밖에 안 됐다고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라서. 하지만 아무거나 샀을 때도 안 오르는 지역은 여전히 많았다고요. 강남 지역을 운 좋게 산 사람들만 된 거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공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강북에 지금 사신 거예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또다시 반대. 아닌데요. 저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믿고 목적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믿는데요. 전 저성장이라고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건 정신승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믿고 매일매일 코인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데요. 오케이, 받아드릴게요. 대신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이제 일로 넘어갈게요. 완벽한 목적과 방법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앉았어요? 그럼 매일매일 코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알바할 때 게으름 안 피워야 될 거고 만약에 저는 위대한 학문자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박사과정을 딸 겁니다. 그 계획이 딱 있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미친듯이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허상이에요. 여러분은 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게으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배달 알바 안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1억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삼각김밥만 먹고 다른 건 먹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돈가스랑 초콜릿을 먹게 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터졌을까요? 그러면서 또 인스타 쇼츠를 보죠. 미국 형님, 요새 미국이 유행이더라고요. 미국 형님들이 나와서 또 얘기하죠. 이 게으른 자식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뛰어넘어. 모든 걸 이겨내.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네 본성을 이겨내. 다 헛소리예요.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본성을 이겨내. 인간 본성상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인간은 있잖아요. 10분 후의 목표. 이거 넘어가잖아요. 10분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나요. 그냥 비유예요. 10분만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의 목표를 위해서 동기부여 못 받아요. 그걸 유명한 말로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학문적으로 연결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연구가 끝났어요. 인간은 바로 앞에 목표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뭐 오늘 굶는다, 다음 주를 위해서 굶는다, 나의 위대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학문적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20년을 찾는다. 그건 말이 애초에 안 돼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듯하니까. 저렇게 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요, 제 친구 중에 그냥 억지로 참고 가는 애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들어요. 이게 번아웃 같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성을 진짜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이겨내지 못해요. 그럼 아메리칸 드림에서 나오는 건 다 뻥이고요.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요.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도에 포기해요. 결국 결과를 못 이뤄내요.
역설적인 얘기 드릴까요? 목표에 집착할수록, 목조에 집착할수록 더 힘은 떨어져요. 더 중독 포기 확률이 높아져요. 경제적 자유를 너무 원해요. 더 돈을 못 벌게 돼요. 더 게을러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상들이 다 파괴되죠. 왜? 돈 버는 일, 내 학업적 성취, 내 목적과 관련 없는 일은 전부 다 무가치가 여기죠. 근데 이거 모순되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이 모든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가치 있게 살자는 거죠. 근데 내 밥 먹는 시간, 한국 사람들 밥 먹는 시간 전부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죠. 왜? 내 경제적 자유와 생산성에 도움 1도 안 되잖아요. 다 밥 빨리 쪄먹잖아요. 여러분 집에 청소하는 시간도 아깝죠?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죠? 생각해보세요. 밥 먹고 청소하고 싸고 자고 이동하고 이게 하루에 거의 60%예요. 60%는 전부 다 무가치하다고 다 하면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요. 목적 하나가 일상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요. 목적이란 거 없다니까요? 있다고 쳐봐요. 이게 너무 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위대한 목적을 냈다 쳐요. 돌아봤더니 나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밥을 몇 끼 먹는지 아세요? 하루에 3끼 먹는다고 해볼게요. 720끼에서 1000끼예요. 1년에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성공했어. 시그널 내려다보면서 내 지난 7만 끼는 다 무가치였네. 충돌이 안 올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도 있죠. 여러분은 게으를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적주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목적과 방법이 있으면 넌 안 게으를 거야. 게으르잖아? 다 네 문제야. 이 루저 새끼야. 의미 가치 없는 삶을 네가 왜 사는지 얘기해줄까? 노력을 안 해서요. 게을러 터져서요. 하고 자꾸 여러분에게 자책감을 엄청나게 심어주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자책을 갖고 있어요. 반대. 아닌데요? 전 완벽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면 정말 노력하는 친구를 봤는데요. 그 친구 딴 것 때문에 노력한 거예요. 그럼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니면 전 진짜 있다고 믿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저거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그럼 달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달성이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이때 가면 이제 떠올라요. 아, 내가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다. 변수가 진짜 많네? 라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뭘로 빠집니까? 다 내 잘못이야. 방법을 내가 너무 허술하게 세웠어. 다시 방법 공부할 거야. 부동산 투자로 내가 믿었던 내가 잘못이야. 코인 공부를 해야겠어. 다 내 잘못이야. 또는 방법과 코인 공부는 완벽했어. 문제는 뭐야? 내 노력이 부족했어. 자책에 늪에 빠지죠. 지금 현대의 모든 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능력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현대인들은 모든 게 나의 능력 문제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모든 게 나의 능력 문제다.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세계 석학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목적주의에 심취한 저쪽 진영들은 뭐라고 했다? 이제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승리 합리화하게 해주고 앉아있네.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아요. 변수가 999가지고 그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영향 미치는 건 1인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999가 전부 다 개인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주의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능력주의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단히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론적 배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판례. 근데요, 저는 저걸 다 뛰어넘어서 달성하고 만족한 사람을 받는걸요? 제가 아시는 어른분들 중에 평생 돈 모으려고 해갖고 결국 건물 한 채 사고 나 되게 만족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 봤거든요? 그것도 다 허상입니다. 일단 그 어른의 여러분들이 뒷모습까지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만족한 건 여러분이 착각한 거예요. 아까 미디어에 나온 거 있다고 그랬죠? 뭐? 시그니엘 101층에 딱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거였어. 71억 경제적 자유를 이루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기분 존나 좋습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욕할게요. 오늘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란 말로 와닿지 않아서 존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간지 아세요? 3일에서 3개월이에요. 그건 의미 가치감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성취감이란 겁니다. 성취감이 의미 가치감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성취는 제가 여기로 걸어가서 지금 물 한 잔 마실게요. 저건 되게 작은 목표죠? 저걸로 외적 동기를 움직여요. 저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가요. 마셔요. 그죠? 성취감. 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달성만 하면 모든 게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말했잖아요. 근데 의미 가치가 뭔지 아세요? 그 성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드라마나 만화에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내가 30년을 바쳐서 시그니엘에 왔어. 좋아! 이뤄냈어. 근데 3일이 지나거나 3개월이 지난 후 떠오르는 질문. 이게 정말 내 인생을 30년 바칠 가치가 있었을까? 되게 안락하고 편하고 좋은데 30년을 바친 가치가 있다면서 아까 제가 말한 철학적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대학만 가면 전부다. 대학 합격했다고 쳐봐요. 또 일단 합격하면 어때요? 해방감과 뭐가 밀려오죠, 성취감이. 그거 얼마나 갔어요? 신입생 환영하고 정신없을 때까지 가다가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온다고 하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이게 다인가?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은 대학 가면 전부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회랑 나도 변해있고, 자, 이 목적주의 근본적 모순이 있어요. 달성하잖아요? 목적은 달성하는 순간 잘 보세요. 사라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시그니엘 하나를 위해 살아왔죠. 자, 시그니엘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공허가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아까 말했죠. 인간은 답이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이제 뭘 위해 살지? 여러분이 대학 갔을 때 느꼈던 그 공허감. 고등학교 때 이거 하나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놀랍게도 대학은 없어지죠, 이제. 대학이란 목적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70억을 버는 순간 70억의 목적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목적을 찾아야 되죠. 이 미친 짓을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 완벽한 목적은 뭘까?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다음 완벽한 방법은 뭘까? 또 게으름을 쫓아가면서 외적 동기를 이겨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게 쌓이는데 완벽한 변수가 하나도 문제없이 나를 엄청 자책하게 만드는 그걸 뚫고 다시 달성하는 순간 또 없어져요. 이걸 언제까지? 이게 목적주의의 무한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70억을 그냥 주잖아요? 3개월, 6개월에 피폐수가 나타나요. 이제 뭘 위해서 살죠? 부자들이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죠. 100억을 벌었어. 다음 목표가 뭐예요? 200억. 그 다음 목표는요? 400억. 그 다음 목표는요? 1000억. 언제까지?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때까지?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면 그럼 다 해결돼요? 1등 부자가 되는 순간 1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걔는 뭘 위해서 살아요? 우주 1등? 언제까지? 이게 목적주의의 영원한 굴레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철학적 이유랑 똑같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다 뭐라 쓸데없는 얘기하죠? 아니요. 목적을 만족하려고 해서 그래요.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목적주의는 뭐다? 틀린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목적주의는 틀렸어요. 지난주에 2시간 20분에서 걸쳐서 얘기한 걸 거의 3, 40분 압축한 거예요. 목적을 3단계로 나누고 목적, 방법, 계획, 그 다음 하루 모두 다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만 요약될게요.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의 거예요? 그냥 예쁘기만 한 수학 함수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까요? 딱 기계의 것입니다. 기계, AI. AI는 껌뻑껌뻑 프롬프트를 키고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입력할 목적. 목적을 입력하잖아요.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과 CPU와 반도체를 써서 최단 시간으로 방법과 계획을 짜죠. 그거 하나밖에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돌려주죠. 전형적인 로봇과 AI와 기계의 시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너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고 하죠. 저 목적주의는 애초에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니에요. 목적 입력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없어요. 찾았다고 해서 완벽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동기부여할 수 없어요. 모자란 인간이라서가 아니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제발 인정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근데 왜 인정을 못했다? 저 목적주의가 당연히 맞다라고 너무 전제하니까 인간이 아닌 기계의 것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에 넘쳐흐르는 모든 컨텐츠 뭔지 아세요? 끼워 맞추라고 하죠. 본성을 이겨내. 본성을 이겨내라고. 탈인간이 돼. 인간성을 극복 못하는데 네가 무슨 원 오브 댐이 되겠어. 너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탈인간 하면 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인간 본성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의 동물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목적주의를 살면 그렇고요. 인간은 원래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타고났어요. 본성에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 여러분들은 저 목적주의에 너무 세뇌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고자본주의, 고성장한 경험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목적주의가 맞다고 살아왔을 거예요. 항상 꿈이 있어야 된다. 계획을 세워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걸 이루는 게 성공한 삶이다. 꿈을 만들어라. 다시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성공한 삶이다. 성취한 삶이다. 이 얘기를 너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 목적주의랑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이 나 오늘 되게 의미 있었다. 나 되게 잘 살았다. 라고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본능으로 느낀 경험이 이미 있어요. 모두가.
60억 인구를 다 갖다 놓잖아요. 모두가 다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느낌이기 때문에 의미 가치 있는 삶보다 조금 더 와닿는 단어를 일단 바꾸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미 가치 있는 삶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죽기 전에 아 진짜 소중한 내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았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의식화해 드릴게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의식에서는 느끼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강연을 존나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초롱초롱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이거 하고 있죠. 자,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아세요? 일단 목적주의적으로 오늘 강연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목적주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질문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되나? 저 멀리 있는 목적에 오늘 게 도움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그냥 느낌으로 말하면 묘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목적주의 너무 세련된 사람은 이 느낌도 못 느낄 때는 뭔지 아세요? 나 왜 이렇게 집중했니? 집중만 했는데 왜 이렇게 뿌듯해? 이런 기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되게 치열하게 몰두할 때 있잖아요. 그냥 복잡하잖아요. 이런 들어보시죠. 몰입은 인간의 최고의 쾌감이다. 무아지경 이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뭐에만 열심히 몰두했는데 나가면서 이거예요. 나 요 근래에 이렇게 몰두해 본 적이 없어. 쇼컷만 맨날 보던 난데 오늘 강의가 1시간짜리였는데 내가 그걸 풀로 집중했어.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집에 가서 너무 힘든데 몸은 힘든데 얼굴은 웃으며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한 거 말고 그냥 집중한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창시절의 경험일까요? 무조건 선생님 수업은 열심히 들으면 나중에 나의 생산성과 학벌에 도움되니까 그거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전혀 생산성과 무관한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성인끼리니까 얘기할게요. 너무 오늘 힘들었어. 맥주 한 잔 먹어야겠어.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싫대. 왕따야? 그래서 참 이상하지만 혼자 맥주집에 들어갔어. 맥주가 나왔어. 얘기할 친구도 없어. 씨발 핸드폰도 꺼졌어. 망했어. 근데 눈앞에 있는 맥주를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눈 맞추려니까 그것도 민망해. 혼밥은 가능한데 혼술은 술집에 너무 민망해. 맥주를 봅니다. 거품. 생각보다 이게 진짜 노란 게 아니고 황금빛이네. 조그마한 기포가 있네. 한 모금. 거품밖에 안 들어왔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부드러웠지? 다시 두 번째 모금. 거품과 그 액체를 같이. 야, 부드럽다가 쌉싸름하네. 이제는 목 넘기만 한번 볼까? 거품은 없어지고 딱 먹었어. 꿀떡꿀떡 넘어갈 때 내 목젖을 튕기고 이렇게 짜르르 들어가는 이 기분. 한 15분 동안 맥주의 향과 맛과 그 술집의 온도와 습도와 이걸 다 경험하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 생산성으로 보면 얼마나 무가치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스 미국 형님 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미친 거사. 그 시간에 코인 공부를 했어야지 맥주를 20분 동안 처먹고 앉아있어? 이런 비생산적인 것. 네가 오늘 생산을 뭐 했느냐? 맥주에다 쓴 그 20분과 그 5,500원은 넌 낭비한 거야. 하지만 그 형님에게도 말할 수 있어. 저 근데 형님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셔도 난 왜 이렇게 뿌듯하죠? 이 15분, 20분을 오롯이 정말 즐긴 것 같은. 자, 목적 생산성이랑 다 무관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맥주 회사의 꿈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꿈도 없는데 뭔가 하나를 되게 오롯이. 그래요. 저 되게 좋은 게 요즘 TV에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롯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오롯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도 버린 거 없이 아낌없이 다.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놨는데 이따 저 단어 바꿀 거예요. 저 단어는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라. 생산성이랑 비슷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눈앞의 경험에 몰두할 때 우리는 뭔가 나 되게 잘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잘 산 것 같은 걸 붙이기 어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목적주의가 그 단어를 뺏어가 버렸어요. 목적주의의 목적에 적합할 때만 잘 살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세뇌됐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제가 이걸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인간의 본성인지 아세요? 다시 모든 인간은 몰입하고 몰두하면 뿌듯함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앞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게 포인트예요. 열심히가 아니고요. 눈앞의 맥주라는 경험을 지금 여러분은 이 강연이라는 경험을 하나도 낭비 안 하고 100% 풀로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데요? 잘 되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인생 얘기죠. 인생을 산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심지어 저기도 잘 살았다고 돼 있죠. 오늘의 주제도 의미 가치 있는 삶이죠. 항상 산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없죠. 저것은 생물학적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제가 정의 드릴게요.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건 경험을 한다예요. 먹고 싸고 잔다 이건 너무 생물학적이고요.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다. 이건 너무 목적주의적이에요. 다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고 해보죠. 에? 초등학교 때 일기 쓸 때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경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뭐라고 기억할 거예요? 그 조나무 빡빡머리 그 새끼 강의 들었어.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날 12월 며칠 날 내가 23시간 59분 뭐 59초를 살았지. 이렇게 시간 개념은 말 안 하죠. 경험 단위로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는지 아세요? 맥주라는 경험을 풀로 했다는 건 내 눈앞에 있는 맥주라는 인생을 하나도 낭비 없이 오롯이 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빠지게 이 강의를 듣고 있죠? 온 몸과 온 머리를 다해서 듣고 있죠? 지금 이 강연이란 인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좀 말이 바뀌죠? 다시 맥주 열심히 먹었어. 이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네 맥주라는 인생을, 너 인생 소중하다며. 넌 하나도 낭비 없이 오롯이 다 살아냈네? 너 지금 이 강연이란 인생을 하나도 안 버리고 오롯이 살아났네? 잘 살았네?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60억 인구가 다 느끼는지 아세요? 더 깊은 무의식으로 하면 이거랑 연결돼요. 인생 유한성. 모든 인간은 이 유한한 인생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유한한 인생인데 끝날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별짓을 다 하죠. 인생을 물리적으로 늘리고도 싶어 해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장수하려고 하고 심지어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해요. 막 영생 이런 거를 강조하는 종교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알잖아요.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늘려봤자 그건 내가 정상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살 때까지고 우린 끝나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 아깝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시간 빼는 걸 제일 싫어하죠. 하지만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 위에 올라진 경험을 하나도 낭비 없이 밀도 있게 쓴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안 왔어요. 그죠? 저 커피숍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한 3시간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3시간을 밀도 있게 저랑 같이 있어요. 이 밀도가 대충 사는 그 3시간보다 적어도 2~3배 밀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9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했죠? 하여튼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꼈던 나 집중만 했는데 나 뭔가 하나에만 몰두했는데 왜 뿌듯하지? 그게 바로 이게 정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나 잘 살았다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릿속에서 목적이니 경제적 자유니까 다 잊으세요. 돈 벌고 집에 누워있으란 말 아니에요. 돈 벌러 나가세요. 회사에 가세요. 배달하세요. 다만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배달 일 자체에만 몰두하세요. 그게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봤자 답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5%가 안 된다고요. 맥주를 먹어요? 맥주 먹어서 뭐하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맥주에 몰두하세요. 친구랑 얘기할 거예요? 이 새끼랑 얘기해봤자 무슨 영양가가 있지? 이게 내 취업에 무슨 도움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와의 대화에 몰두하세요. 지금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분 있죠? 이 조나무 이 새끼 강의 좀 이상한데? 내가 이거 들으려고 왔나?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그냥 몰두하세요. 일단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말고 아낌없이 눈앞에 있는 인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럼 이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잘 살았다 이름을 붙였죠. 이제 당당하게 붙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스개로.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을 강연했는데 오늘이 가장 새로운 분위기예요. 하지만 전 지금도 온몸 다 쏟아붓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가면서 웃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목적주의적으로 볼까요? 지난주에 1000명 앞에서 강의했다고요. 여기 있는 10명 앞에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제 인생에 생산성을 보면 아무 도움 안 되죠. 대충 떠들고 빨리빨리 질문하시죠. 질문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가는 게 낫죠. 그럼 어떨까요? 집에 가서 제가 웃으면서 할까요? 뭔가 찝찝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생을 날린 거죠. 제 아까운 눈앞에 있는 이 10명 여러분에게 설명할 강연이라는 기회를 대충 함으로써 밀도 있게 못 산 거죠.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해져요. 질문이 쏟아져요. 얘네를 위해서 내가 하면 돈이 벌려? 돈이 벌리면 나한테 뭐가 좋지? 그럼 돈 말고 사회적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을 또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도 복잡해져요. 10명한테 끼치면 뭐가 좋아? 그럼 지난주에 1000명 했으니까 1000명은 또 만족스러워? 한 5만 명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 속에서 평생 잠들어요. 모든 인간이. 근데 저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제 오늘 강연이란 이 시간은 어떠한 미래로 연결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뿌듯해요. 지금 그냥 이게 내적 동기예요. 지금 뿌듯해요, 저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제가 그냥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강연 후에 딴 생각 안 하고 혼연일체돼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목격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 모습을 그냥 목격하세요. 내용 못 들어도 돼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지?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쟤는 왜 저러는 거지? 목적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 10명이 뭐길래 여러분이 한 명이 100억씩 있는 부자면 제가 될 수 있죠. 어떻게든 이 새끼들 돈을 내가 긁어 모아야겠다. 100억씩 있는 부자니까 1억씩만 투자받아도 이게 얼마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근데 왜 전 이러고 있을까요? 이걸 목격하라고요. 뭔가 전 뿌듯해 보이지 않아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아요? 잘 산 사람의 눈빛 같지 않아요? 절망하고 있는 눈빛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이거 절망하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네? 진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농담이에요? 보이죠? 저는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왜? 제 오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까? 목적을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지난주에 1000명 앞에서 강의했을 때는 더 뿌듯한 자세?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1000명으로 되나? 5만 명이 되지 않나? 근데 5만 명이 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을 더 받았어야 되나?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포르쉐를 타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아, 이 돈이 안 중요한가? 그냥 소박한 사랑이 중요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했어야 되나? 사랑이 또 뭔가? 그럼 무인도 가서 걔랑만 살면 되나?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둘만 살면 안 되지. 사회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하다가 산으로 가요. 영원히 웃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꿈이 항상 변한 여러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할 거예요. 꿈이 계속 변하는 건 이 질문들이 많아서예요. 아직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만족감이에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 몰입하잖아요. 바로 느껴져요, 그냥. 근데 목적주의는 잘 보세요. 행위를 해요. 후천적, 인위적 계산이 필요해요. 바로 안 느껴져요. 잠깐 이 강의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나중에 내 연봉에 도움이 되려나? 잠깐만, 내 목적은 뭐지? 저 멀리 있는 목적과 이걸 연결시키려면 아까 제가 도식 보여줬죠? 후천적 계산, 이게 본성이 아닌 거예요. 본성이면 그냥 바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질문. 잠깐,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니? 맥주를 마셔요. 몰입해서 마시니까 뭔가 되게 뿌듯. 잠깐. 그런데 이 맥주는 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계산해보자. 친구들이랑 밤새 남는 거 없이 떠들었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뭔가 뿌듯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악마의 질문을 시작하죠. 근데 뭔가 공허하지 않냐? 도대체 이렇게 밤새 떠들고 술 마시는 게 뭐? 그럼 이제 그래, 잠깐 계산을 해보자. 우리가 이 시간에 술 먹고 떠드는 대신 스터디를 했다면, 그러면서 이제 미궁에 빠지죠. 근데 스터디를 한다고 우리가 취직을 할 수 있겠냐? 삼성에 간다 치자. 옆에 또 터져. 내가 다닌 선배가 삼성에 있어. 근데 말하더라. 삼성 다녀봤자 이제 경제적 차이는 끝났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코인인 거야. 그럼 우리는 술을 먹지 말고 코인을 했어야 되나? 우리 수가 얼마 나왔냐? 5만 원 나왔어. 그 5만 원을 코인에 넣는다고 언제 몇 억이 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저 목적주의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전심전력을 하는데 저게 아까 뭐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은 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지 말고 풀로 해라. 말이 복잡하죠. 제가 다른 말 하나로 바꿔드릴게요. 이 단어예요. 이거 종교 용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경험을 풀로 하면 이 현상이 온몸에서 느껴져요. 방금 얘기했었죠. 맥주 하나로 내 눈과 코와 입이, 내 오감과 두뇌와 때로는 육체가, 물론 경험에 모든 게 쓰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오감이 아니라 사감만 쓰이고 사감만 쓰이는데 어쨌든 그 경험에 해당하는 내 모든 게 가득 찬 느낌.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강연 듣고 있죠? 열심히 들어야지, 몰두해야지 이러면 또 생산성이 생각나. 그러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건 눈과 귀와 이거죠. 두뇌죠.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은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그 이유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열띤 분위기를 느끼고 있죠. 뭐 그건 육감일 수도 있고 피부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눈이 오직 이 강연으로만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귀에 이 강연으로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두뇌에 딴 생각 없이 이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험을 풀로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아주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풀 콘서트 영상도 올라올 거고 지난주 영상도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간명하게 그냥 내가 가득 찼는가, 눈앞의 경험으로 그냥 가득 찼다,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알겠죠? 이게 원래 인간의 메커니즘에 있는 충만주의. 자, 다시 잘 살았다를 되게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그냥 몰두하면 잘 살았다 이상했죠? 딱 저 문장으로 제가 이어드릴게요. 어색하지 않죠?
내 온몸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 경험 인생을 나는 100% 살아냈구나. 아, 잘 살았다. 저는 지금 온몸으로 강연하고 있죠. 제 목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강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눈은 여러분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풍경 보고 있지 않아요. 제 손짓과 다리와 온몸은 지금 강연한다로 가득 차 있고 제 두뇌에는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이 생각 없어요. 계속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빨리빨리 지금 시간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건 스킵하고 어떤 거는 반드시 말해야겠지? 이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전 집에 가면 느끼겠죠. 와, 나 진짜 내 눈, 코, 입, 두뇌, 온몸이 강연으로 가득 차서 나는 강연의 인생을 100% 하나도 안 빼놓고 오롯이 다 살아낸 것 같아. 자연스럽죠. 마지막 제 미소와 함께 저한테 부여되는 말은 존나 잘 살았다, 조나무. 저는 완벽해요. 오늘 이미 완벽해요.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며 잘 수 있는 거죠. 반대도 이게 충만주의라는 거예요. 목적주의 반대, 인간의 본성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살았던 거죠. 거꾸로 이거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완벽하게 못했어. 그럼 뭡니까? 다 못 가져온 거죠. 내가 찾지 않았으면. 그럼 남겨둔 경험이 있는 거고, 남겨둔 경험이 인생을 낭비한 거고, 인생 유한성 거꾸로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만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겠지만 철학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충만. 제가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잘 살았다고 했죠. 근데 저걸 우리의 원래 단어로 머리 아프지만 유식한 단어로 바뀌면 결국 충만하면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철학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마지막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충만하기만 하면 의미 가치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다르게 하나 볼게요. 그냥 나는 이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나도 안 빼놓고 내 전부를 이걸 경험으로 채우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의미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목적주의에 가득한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생산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온몸에 맥주로 차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네가 맥주를 만들었냐? 맥주에서 취직할 거야? 면접 준비하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오로지 이 의미 가치로 가득 차 있다고. 이 맥주로 가득 차 있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네 몸에 도움돼? 야, 술은 독이 돼. 도움도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술을 아낌없이 먹었다는 이것만으로도 의미 가치가 있다고. 근데 친구 말이 여기서 또 오면 흔들려요. 난 의미 가치를 생성한 게 없는데? 자,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적주의는 이거예요. 삶엔 의미가 없어요. 맥주를 수단으로 외부에 있는 외부 가치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저게 목적이죠. 여러분들 이 강연을 듣고 있잖아요.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게 목적주의예요. 이 강연이 반드시 내 미래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주의는 뭔지 아세요? 그냥 수다 떠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요. 맥주를 먹는 게 가치가 있다고요. 다시 맥주가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강연 내용이 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내가 강연을 중단하고 있죠. 퍼즐 나눠줘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퍼즐에 미친 듯이 몰두하잖아요. 뿌듯한 기분 나와요. 뭐지? 이 비생산적인데 이 뿌듯한 기분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진화학, 뇌과학으로 다 설명하고 싶은데 뇌과학에서 있죠. 여러분 경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깊게 경험한 것과 얕은 경험을 구분해요. 인간의 뇌에 그게 있을 것 같으세요? 생산적인 것과 내 경제적 자유에 도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웃기고 있네. 자본주의는 이 인간에게 장착된 지 몇백 년도 안 됐어요.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에 장착됐는데 그게 있을 거라고요? 퍼즐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가 있죠. 그냥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해야 돼. 뇌과학자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진화학과도 연결된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던 원시시대에. 원시시대 때는 어때요? 뭐든지 다 경험해야 되죠. 왜냐? 자연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럴 거라고 앉아서 공룡이랑 싸우는 게 별 가치가 없어.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게 왜 인간의 본성인지? 아기들 보셨죠? 아기들. 하루 종일 세상 모든 거에 경험하는데 진을 다 빼요. 그리고 잘 때 미소 지으며 자죠. 땀 범벅이 돼서. 만약에 목적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조금 있잖아요. 엄마가 가르치기 전에. 아기 때 이미 본성적으로 나타났어야죠. 엄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 모래사장 놀이를 하지 않겠어요. 저의 20살 후, 지금 제가 2살이거든요. 18년 후 인생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그걸 무너뜨리고 그 본성을 무너뜨린 건 어른들이죠.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지능그룹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쳤니? 너 초등학교 3학년이야.
수학을 하라고. 엄마 왜 수학을 해야 되는데? 네가 모르는 미래가 있어. 엄마가 얘기해 줄게. 너는 20살이 넘어서 의사가 돼야만 해. 의사가 왜 돼야 되는데? 그냥 돼야만 해.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걸 역상했을 때 오늘 하루는 수학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면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병들고 찌들죠. 눈빛이 없어지죠. 청춘의 낭만이 뭐였어요? 앞뒤 없이 뛰어드는 거죠. 앞이 뭔지 아세요? 목적 없이. 뒤가 뭔지 아세요? 그 쓸데없는 질문 있죠. 이게 뭐에 도움대 없이. 목적주의의 이 세뇌를 받은 우리들은 찌들어 버렸죠. 청춘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그거 왜 하는지 생각해 볼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잠깐. 나 저 여자, 저 남자 너무 끌리는데? 잠깐, 근데 내가 지금 연애할 시기인가? 연애를 하고 나서도 헤어질 때. 이거 너무 피해보게 헤어지면 안 되는데? 최대한 이득되게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늙어 처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청춘의 아름다움이 없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목적주의에 찌들어 있었고 그 목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유가 안 막히는 저성장 시대가 됐으니까 각박해진 거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고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요. 몰두하면 뿌듯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게 의미하는 철학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삶 자체에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쁜 말을 지금 증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난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이제 너무 아름다운 말이었죠. 제가 파트 1의 첫 번째 파트에서 증명해 드렸죠. 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난 거 철학과 진화학이 증명했다고요. 두 번째, 지금 뭘 증명한지 아세요? 그냥 아무 경험이나 몰두하잖아요? 뿌듯하고 잘 살았다는 기분이 든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은 그냥 삶 자체에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목적주의는 네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계속 네 삶의 가치를 외부 가치에서 증명하라고 하죠. 기계처럼. 기계에 볼트와 너트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밖에서 입력되는 태스크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여러분이 지금 살이 쪘어요? 말랐어요? 그게 어쩌라고요? 살 쪘으면 찐 대로 그 경험을 만끽하세요. 말랐어요? 말은 마른 대로 만끽하라고요. 하지만 목적주의는 뭡니까? 잘 들어. 이 몸이 이상향이야. 쪘어. 빼. 코 낮아. 높여. 넌 너무 말랐어. 거꾸로 너는 운동하고 단백질 처먹어. 요새는 근육질이 유행이야. 알겠습니까? 계속 너는 무가치하다. 네 삶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목적주의가 계속 우리를 좀먹는 이유인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공허하다는 표현을 썼었죠. 실제로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 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다. 또는 인생이 뻥 뚫린 것 같다. 저 가운데를 뭐로 채워야 돼요? 의미 가치로 채워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 가운데 뻥 뚫린 의미 가치를 목적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저 삶은 그냥 삶으로 채우면 돼요. 아니,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갈 거죠? 버스 타는 걸 즐기세요. 존나 사람이 많아서 러시아어예요? 찡겨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즐기세요. 고통도 그냥 경험하라고요. 항상 즐거운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내가 만끽해볼까? 이 고통을 풀로 앞에 키가 하필이면 190인 애가 있고 하고 있어. 겨드랑이 냄새가 내 코에 막 그걸 그냥 만끽하시라고요. 변태 같아요? 그거 들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집에 가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 앉아서 피곤해요? 엉덩이 아파요? 가치 있어요.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가치 있어요. 다 가치가 있다고요. 그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빨아먹느냐 아니냐, 그것만 남는 겁니다. 삶 그 자체가 의미 가치 있다는 건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가치 있다는 것.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행동 강령.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가치 차별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다시 제가 말하는 거 말했죠? 맥주를 먹든 뭘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맥주를 먹는 것과 아닌 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어쨌든 자본주의인데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어떤 경험이라고 했죠? 돈 버는 경험도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돈 안 버는 경험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경험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해서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돈 열심히 버세요. 다만 돈을 얼만큼 벌리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에 집중하라고요. 저 끝나고 알바 배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계속 얼마 벌지 카운트하지 말고 배달하는 그 자전거, 음식을 찾는 행위, 손님에게 전달하는 그 모든 행위 과정 자체만 충만하고 자기 전에 나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강수 웃으면 잘하고요.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과정에만 충만했죠. 이 사람은 정말 일 자체에 헌신하죠. 이 사람이 결과가 더 잘 나올까요?
계속 이 액수 얼마야 씨. 아이씨 5만 원 채워야 되는데 이 5만 원밖에 못 채웠어. 이게 내 실력 시드머니 언제 이렇게해서 모아? 누가 더 성공할까요? 요새 젠지들의 특징이죠. 회사에서 아무도 열심히 안 하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병신이라고 부르죠. 냉소주의에 빠져있죠. 왜? 야 열심히 일해봤자 너 부자 안 돼. 승진하지 마. 피곤만 해. 네가 이사 돼봤자 어차피 경제적 자격이 도움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나는 존나 열심히 할 거야. 그게 뭐에 도움 되는데? 그게 뭐 1억 부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승진하려는 거잖아요, 결국. 자, 둘 중에 누가 승진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성공을 위한 거군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5%이기 때문에 95%의 변수들 때문에 나는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승진 못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한 저 새끼가 팀장 잘 만나서 정치질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땡큐. 너무 좋다. 돈 많이 벌리면 좋은 거예요. 저 돈 많이 벌리면 되게 좋아요. 저 돈 좋아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뭔지 말해줄게요. 돈은 많이 벌렸지만 이걸로 내 가치가 결정되진 않아. 이미 충만하게 과정을 수행한 걸로 내 가치는 끝났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선물까지 주네 세상이. 땡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진짜 열심히 충만하게 일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수많은 변수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못 벌었다. 짜증나. 존나 불편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잘 살았고. 이걸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 살았고. 근데 결과가 많이 나오네? 땡큐. 나는 이미 잘 살았어. 결과가 안 나왔네? 어쩌라고. 자, 이거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을 뜨고 이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가끔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역설적인 거의 초인 같은 사람이에요. 목적주의랑 비교하면. 자,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앞에 얘기만 듣고 대충 막 살아라, 목적 없이 막 살아라. 아니죠. 지금 들어보면 어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열심히라는 표현 대신에 충만으로 바꿨지만 그냥 세상이 아는 단어로 말해볼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 거예요. 사람들은 까내리겠죠. 야, 돈 벌려고 별 지랄을 다 하네? 근데 얘기할 거예요. 난 관심 없는데. 돈이 안 벌렸어요. 어떡하냐, 억울해서. 안타까워. 근데 내가 잘 살았다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용하죠, 결과에. 돈이 벌렸어요. 좋겠다, 야. 10년 동안 그 개지랄을 하더니 이날을 위해서 좋냐? 난 이미 10년 동안 완벽히 만족했고, 야, 아파트까지 생겼어? 참 좋지만 아파트가 나는 아니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취준생이세요? 취준이란 경험을 100%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즐기세요. 합격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삼성이 합격했다 쳐요. 주위에서 다 부럽다고 하겠죠. 내 가치는 삼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 멋진 말입니다. 내 가치는 이미 취준생활 3년으로 결정이 됐어. 삼성은 따라오는 보너스일 뿐이야. 거꾸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삼성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통제 못하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고요. 주위에서는 얘기하겠죠? 떨어졌으니까 망했네. 지난 3년 공허하겠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겠네. 목적주의자들은 떨어지는 순간 결과 안 나오면 3년이든 20년이든 다 공허한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걸로 규정하지 마. 내 3년은 이미 잘 살았어. 난 성공했어. 삼성 못 가고 중소기업 가서 진짜 아쉽다. 삼성 갔냐? 존나 부럽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삼성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중소기업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역설과 모순의 사람이에요. 뭐든 다 충만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맥주 한 잔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취준도 즐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근데 결과에는 초연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 인간 아닙니까? 다시 복잡하면 저를 보세요. 제자랑.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하고 앉아있을까? 결과에 전 상관없어요. 전 이 순간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이럴 수 있죠. 이 중에서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끝나고 오셔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이프 코드에 1200억 정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일단 1번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2번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땡큐. 되게 좋으시죠? 인생이 보람이 느껴지시죠? 지금까지 강연하시고 20년 살아온 인생이 1200으로 딱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1200으로 날 규정하려고 하지 마. 땡큐인데 난 이미 잘 살았다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나가면서 조롱해도 저는 하나도 영향 없어요.
제가 악플 이런 거 있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나도 안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예요. 난 이미 강연에서 나의 완벽성을 느꼈어.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지. 마이너스 알파야. 그걸로 나를 규정하지 마. 난 이미 잘 살았거든. 저는 1000명 앞에서 강연하든 10명 앞에서 강연하든 혼자서 떠들든 상관없어요. 제가 충분하게 떠들었잖아요. 난 이미 잘 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결과에 성공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그걸 또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꾸 그걸 기대하면 내가 못하는 변수 때문에 또 능력주의에 빠지면 나를 자책하게 되거든요. 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터지면 터지겠죠. 좋겠죠? 안 터지면 어쩌라고요. 난 이미 잘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연 올라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난 이미 성공했다. 왠지 아세요? 준비 과정에서 충만했으니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전 이미 강연 끝나기 전에 성공했어요. 전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관심 없어요. 댓글에다 욕을 싸지르든 네 강의가 궤변에 상관없어요. 난 이미 잘 살았으니까. 댓글도 볼 거예요. 다시 결과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댓글이 좋은 댓글만 있어 웃겠죠. 플러스 알파로. 댓글에 악플이 넘쳐나요. 기분 안 좋아요. 아 짜증나네. 하지만 제가 이 강연이라는 인생을 오늘 이 날짜에 풀로 살았다는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플이 쏟아져도 웃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웃는데 그 웃음은 돈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돈은 플러스로 입꼬리 하나 정도 더 올려줄 뿐이에요. 목적주의자는 항상 어떻죠? 성공이 자기를 규정하죠. 꼴 같지 않죠. 삼성에 들어왔다고 지가 삼성만한 가치를 가졌다고 잘난 척하죠. 쫄지 마세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20대들이 자주 쓰는 밈 보니까 멋진 말 했더만요. 명품 매장 갔더니 지가 명품인 줄 아는 애들 많다고. 그거 걸쳤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과정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주의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잖아요.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목적주의는 삶을 수단화시킵니다. 하지만 충만주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를 수단해왔어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기계처럼 어떠한 아웃풋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다고 해요, 저보고. 왜 높은지 아세요? 저는 저 자체가 가치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아무리 말해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쁜 말이죠. 너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뚱뚱하고 코도 낮은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없죠. 저는 이상향이 이미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못생기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못생긴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취준생이에요? 그럼 취준생의 인생을 살면 돼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은 영원히 경험 못하는 삶이죠. 이재용으로 태어났어요? 우주 될 거 없어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너를 사랑해라? 전 그 말 자체가 싫어요. 애초에 부족하다고 깔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한데? 부족하다는 건 완벽한 이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향이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해야죠. 인생 유한성을 위해서 아프지 말고요. 오래 살아야죠. 건강관리 정도만 하세요. 몸짱 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낸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들 보세요. 지금 보면 다 뚱뚱해요. 비너스 연락 뚱뚱해요. 목적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어깨 넓혀놓잖아요. 나중에 또 다르게 바뀌어요. 옛날엔 잔근육이 유행했다가 지금 또 엄청 큰 근육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바뀌어요. 코 높이지 마세요. 쌍꺼풀 지금 무쌍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럼 쌍꺼풀 수술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되돌릴 건데? 알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그 이쁜 말을 논리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목적주의는 냉소와 비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가장 병폐 비교죠. 왜 비교가 있는지 아세요? 1등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너는 2등이네, 나는 30등이네. 아우, 개 불행한 삶. 30등 일로 와, 나 29등이거든. 모든 혐오는 1등이 있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충만주의는 항상 긍정적이죠. 왜? 맥주가 와도 맥주 맛있게 먹자. 이 러시아워. 불쾌로 가득 채우자. 취준생이네? 어쩌라고? 취준 경험 열심히 하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네? 어쩌라고? 배달 알바 열심히 하자? 항상 긍정적이죠. 왜냐면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게 진짜 다양성이에요. 삼성 이재용은 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전 이재용 만나도 하나도 안 쫄 거예요. 고철 죽고 이런 분이 계세요? 전 하나도 불쌍하다고 생각도 안 들고요. 천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죠. 전 뭐만 보는지 아세요? 이재용인데 대충 삼성 경영하잖아요. 불행한 인생이고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지 아닌지만 본다고요. 고철 줍는 분이 진짜 온몸을 다해 고철을 줍고 있어요? 영감 받을 거예요. 제가 영감 받는 건 그런 사람들이에요. 몰두하고 몰입하고 충만한 사람들. 제가 오늘 되게 기분 좋은 게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까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시간에도 여기까지 오실 분이라 그런가? 정말 저는 이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저는 오늘 영감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한테 영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즘은 다 냉소에 빠져서 몰두 안 하거든요. 딱 한 5분 듣고 간 보고 야 씨발 이 강연 뭐야? 안 들어. 오늘 강연은 되게 거칠고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물론 전 충분하게 다 있지만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진짜 리스펙해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물어봤죠. 전 안 물어봐요. 오직 그 사람이 충만했냐 아니냐 진짜 그것만 봐요. 이러면 귀천이 없어지고 진짜 다양성이 확보돼요. 제 눈엔 그것만 보이거든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건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죠. 목적주의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일단 목적 자체가 미래잖아요. 과거는 뭐예요? 왜 나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나?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요새 가장 유행하는 현존주의 들어보셨죠? 이게 오늘 제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이 현존주의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와 심지어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명상과 치유법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신과적으로도 가장 압도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알려진 거예요. 그냥 현재에만 집중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목적주의는 인간의 본성인가 아닌 거라니까 병들죠. 번아웃이 오죠. 그냥 눈앞에만 집중하세요. 본성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목적주의는 계산입니다. 저 뒤에서 잠깐 그런데 하지만 충만주의는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감사하고 진짜 끝났어요. 거짓말 아니고 Q&A고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Live fully. 어떤 경험이든 그냥 내가 전부 충만해질 때까지 풀하게 경험하세요. 2번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인생을 풀로 살았기 때문에. 3번 that's full.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인과적으로 따라오겠죠. 그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걸로 끝이다. 오늘 집에 갔어요? 오늘 여러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충만은 자기가 감지하는 거지만 제가 느낀 3자 입장으로 여러분 오늘 마음껏 미소 지으면서 자세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어도. 왜냐? 이렇게까지 이 1시간 몇 분에 몰두한 여러분들은 완벽한 거고 that's full, that's enough. 그냥 끝이에요. 이 3풀. 뭐든지 충만해질 때까지 풀하게. 그럼 나는 인생을 풀로 산 거기 때문에 잘 산 거다. 3번째, 인생은 그냥 이게 전부다. 결과는 그 다음에 보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좋았던 게 그거네요. 이게 가까웠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이 강연자가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지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일체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 눈빛만 기억하세요. 외모는 아주 외모 어쩌라고. 목적주의로 보면 이상하지만 나는 이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제 눈빛만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눈빛이 맑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기의 눈빛, 청춘의 눈빛을 저 새끼는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가끔 9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아기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눈빛만 보세요. 눈빛이 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빛이 맑은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리브 풀리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강연을 끝낼게요. 리브 풀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풀하게 살았고 집에 가서 웃으면서 잘 살았다 크게 외치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